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힘들고 불행한 일들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노력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뉴스를 켜면 불안한 이야기만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지? 이렇게 산다고 정말 달라질까? 오늘도 힘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막연히 힘을 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바꾼 한 권의 책, 죽음이 일상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한 인간이 끝까지 붙잡았던 삶의 의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밑바닥 깊은 무의식까지 쉽게 풀어주는 밑바닥 심리학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고통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 할 이유를 잃었을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버텨야 하지? 이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조용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1944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한 남자가 얼어붙은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전혀 맞지 않았고 부어오른 발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팠습니다. 굶주린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고 가족이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업과 연구 원고, 이름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는 수감자 번호 하나로 불리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강제 노역을 하러 걸어가던 날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몸은 갇혀 있어도 이 고통을 어떤 태도로 견딜 것인지,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아직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남자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곧 끝날 거야. 하지만 희망이 계속 꺾이면 또다시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폭력과 죽음이 반복되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잔인해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다가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감각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돈에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보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틴 나머지 마음이 반응할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같은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도 굶고 있으면서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체력이 더 강해서였을까요?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프랭클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 차이는 살아야 할 이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 미래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견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거창한 사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책임져야 할 작은 일 하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한 명, 끝내야 할 행동 하나. 그 작은 이유가 꺼져가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일까? 하지만 이 질문만 반복하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프랭클은 질문을 뒤집습니다.
내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가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실패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관계의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까? 거대한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답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돈 문제든 실패의 기억이든 인간관계의 상처나 무기력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미뤄둔 일을 10분만 시작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충분히 쉬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장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명합니다.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랭클은 자유와 가족, 이름과 연구 원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는 심리학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삶 전체의 답을 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을 버틸 이유 하나만 찾으세요. 끝내야 할 일 하나, 지켜야 할 사람 하나, 다시 시작해야 할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이유 하나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질문할 수 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오늘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밑바닥 심리학이었습니다.